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등등등은 전에 숙제로 다 냈죠? 설명은 안 했지만 맞죠? 자, 여기에서 연산 법칙으로 들어갑시다. 집합의 연산 법칙 역시 설명을 할 만한 녀석은 아니기는 합니다. 맞죠? 집합의 연산 법칙 얘들아 뭐뭐뭐뭐 있어? 책 보고 대답하지 말고 머릿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봐요. 책에 안 하는 것도 있죠. 아니 연산 법칙이요. 연산 법칙, 법칙, 교환 법칙, 또 결합 법칙 있죠. 아, 팔 아파. 교환 법칙은 뭐예요? 바꾼다가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줄래? 연산 기호를 바꿀래? 집합을 바꿀래? 아니지. 앞에 있는 집합과 뒤에 있는 집합의 순서를 바꿔도 됩니다. 맞나요? A교 집합 B는 뭐가 된다? 이게 바로 교환 법칙이고요. 결합 법칙은 뭐예요? 연산 기호가 똑같은 거. 그때 연산의 순서를 정하는 거죠. A, B를 먼저 합집합을 할래? B, C를 먼저 합집합할래? 결과는 교집합도 마찬가지죠. 성립 안 한다가 아니라 안 쓴다. 자, 근데 여기다가 하나만 추가합시다. 나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라 그랬어 보통? 그렇지. 괄호를 그냥 하지 말고 괄호를 다 풀어버리고 이렇게 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알았죠? 알았죠? 네. 자, 그 다음에 분배 법칙은 뭐예요? 연산기호가 다른 것들로 만들어져 있고 괄호로 묶여 있는 상황에서 뒤에 있는 이 녀석을 분배해주는 녀석이다. 그치? 자, 근데 분배하는 용도로도 많이 사용을 하지만 어느 용도로 쓰는 거를 더 유익 있게 보자? 반대로 묶어주는 거. 알았죠? 왜? 그 부채 소리 좀 안 나게 할래? 자, 왜? 너희들이 아무 생각 없이 교집합에 C가 있다라는 사실에만 너희들이 집중을 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냐면 교집합인데도 묶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연산기호가 어떻게 돼야 돼요? 달라야 되는데, 그치? 달라야 되는데 같은 경우에도 묶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았지? 그리고 뭐 집합의 연산에서만 추가되는 분배 법칙, 바깥에 합이 있는 경우도 분배를 하죠. 맞죠? 역시 묶어줄 때도 마찬가지. 자, 그 다음에 드모르간의 법칙은 무슨 기호에 대한 분배 법칙이다? 여집합이라는 기호에 대한 분배 법칙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더 오래 기억을 할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여집합으로 만들면서 뭐도 함께 뒤집는다? 연산 부호라니 기호조차 다른 연산으로 바꿔버리죠. 맞죠? 여기까지 끝. 더 이상 설명할 만한 게 없어요. 그럼 남아있는 거 오늘 해야 되는 게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 너희들이 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법한 연산에 대한 기호, 그 약속 몇 가지와 유한집합의 원소 개수 하고 나면 오늘 끝나요. 집합은 이게 다예요. 알았음? 대신에 이제 문제가 포인트인데 우리 반 같은 경우는 잘 하기 때문에 사실 뭐 여기에서 크게 오랫동안 시간을 쓸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바로 명제를 넘어가도 무방함. 알았음? 명제는 지난번에는 내가 두 번으로 쪼개고 절대분식은 또 따로 설명하고 이랬을 텐데 요번에는 명제 파트는 하루 만에 끝내버릴 겁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알았지? 그리고 목요일 날
절대부등식해서 끝내버릴 거예요. 산술기하랑 코시까지 해서 다 증명부터 해서. 알았죠? 네. 물론 이게 내 계획이긴 한데 모르지. 어떻게 될지는. 명제에서 할 얘기가 사실은 많아가지고. 자, 갑니다. 그래서 집합까지는 약간 설명 위주보다는 문제풀이 위주라면 명제부터는 그냥 거의 수업 중에는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끝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알았지? 자, 가자. 그럼 이제 어디로 넘어간다? 자, 꼭 기억을 해두면 도움이 될 법한 연산에 대한 몇 가지 약속들. 간다. 부집합을 뭐 합니다? 교집합이라는 연산을 합니다. 그런데 A가 나와요. 부집합을 합집합이라는 연산을 합니다. 그런데 A가 나와요. 각각이 하고 싶은 말이 있죠. 얘는 무슨 말을 하고 싶고 얘는 무슨 말을 하고 싶죠. 둘 다 뭐에 대한 얘기다? A, B의 포함관계에 대한 내용이다. 까지는 기억을 하시고. 두 번째, 그래서 얘는 누가 누구한테 포함이 되거나 한데 A가 B에 포함이 된다. 얘는요, A가 포함한다. 이렇게 외우라고 했었지. 자, 나온 녀석, 연산을 두 집합을 연산했는데 나오는 그 녀석. 그 녀석을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교집합일 때는 포함된다. 합집합일 때는 포함한다. 꼭 기억하라 그랬죠? 자, 두 번째. 되게 쉬운 거 하나 하고 갈까? A와 B의 포함 관계는요, 여집합들끼리의 포함 관계랑 어떻게 됩니다?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알았죠? 또 A가 B의 여집합에 포함된다랑 A의 여집합이 B에 포함된다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래서 내 기억나? 얘가 무슨 말이었지? 얘야 밑에 거야. 얘 위에 녀석이 A, B가 서로 쏟아. 찍지 말고 그리면 되죠. B의 여집합 안에 A를 넣어 세우니까 B의 여집합에 A를 넣으세요. A, B 서로 섭니다. 알았죠? 그리고 얘가 하고 싶은 말은 뭐였지? 이건 잘 기억 못할 텐데. 기억나? 응. 그건 이거고. A, B의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다. 알았죠? 요거 잘 기억을 해두세요. 알았나요? 알았나? 오케이? 네, 잘 기억해두세요. 그 다음 또 할 말이 없는 것 같은데? 뭐 여집합의 여집합은 자기 자신이다. 이런 것들은 뭐 너무 기본이라 빼고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다. 이런 거. 됐죠? 그런 것들은 빼고 여기까지. 자, 요거 5개는 꼭 기억해두세요. 알았죠? 정말 자주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 중에 제일 중요도가 낮은 거라고 하면 사실 5번째 거. 이거는 보통 설명 안 하시거든, 쌤들이. 알았지? 얘가 나왔는데 얘가 안 나오는 경우도 너무 많고. 알았죠? 그래서 굳이 빼자면은 5번째 걸 빼고 외울 거는 다 외워주세요, 웬만하면. 알았죠? 알았죠? 자, 뭘 해야 될까? 수업 중에. 뭘 해야 기분이 좋을까? 뭐라고? 정말 집합을 하다 보면은 할 얘기가 없어요. 아, 집합단은 진짜 너무 노잼이에요. 아니면 너무 쉽고. 가자! 주고 있잖아요. 간단히 고치죠. 여기까지 이어갈까? 간단히 고친 다음 는 A겹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해석하시오. 자, 보세요. 하지. 그 구조제에 들어가면서 부터 설명하지.
지금 안 할 뿐이지. 지금은 푼 애들도 있단 말이야, 다. 그래가지고 하기가 애매해서. 자, 간다. 간다. 자, 뭐 나오니? 이거 왼 좌변 이거 정리하면 뭐 나오니? B 나오죠? B. 자, 못한 사람 손. 정리. 못한 사람 손. 넌 늦게 왔으니까 못한 거겠지. 안 한 거겠지. 손 들어. 그래. 손 들고 있어, 너는. 알았지? 자, 간다. 뭐가 먼저 보여요? 분배 법칙을 써야 된다는 사실 보여요. A와 A 여집합이 있잖아. A와 A 여집합은 교집합이나 합집합이나 만나면 심플하거든. 교집합이면 공집합이 될 거고 합집합이면 전체 집합이 될 거니까. 분배 맞죠? A교 A여 빰빰 A교 B 빰빰. 자, 그럼 얘는 뭐예요? 공집합. 공집합 합집합이니까 그냥 A교 B. 맞니? 두 번째 뒤에 거 간다. 가자. 뭐가 먼저 보여요? 드물어간의 법칙이 먼저 보인다. 그죠? 그래서 B교는 그대로 두고 뒤에 거를 분배해보면 뭐예요? B 합 C. 자, 그럼 또 뭐가 보여요? 또 분배. 맞니? 분배. 맞니? 또는 분배할 필요 있냐? B 합집합 C에서 B와의 교집합 찾으면 그냥 뭐야? 그래 둘이 합집합을 하잖아. 맞죠? 자, 그럼 뭐야? A교 B와 B의 합집합이다. 결국 뭐 나와요? B 나오는 건 당연한 거지. 됐니?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내가 바꿨지. 는 A교 B로. 그럼 얘가 하고 싶은 말은 뭐다? A와 B의 포함 관계다. 누가 누구에 포함된다? B가 A에 포함된다. 되었니? 어때요? 정말 쉽죠?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끝. 진짜 할 게 없어요. 자, 오늘 뭐 할까? 놀까? 자, 닥쳐. 자, 어디로 가시냐면요. 문제를 골라줄게요. 풀어봅시다. 풀면서 질문 위주로 가고. 아, 그 유튜버 누구였지? 오마이 갓김치 하는 그거 뭐였지? 장삐쭈 말고. 어? 아, 총문명. 아, 맞다. 바로 아는구나. 요새도 해? 아, 진짜? 아, 그래? 그거 올라가봐야 그거. 얘네를 마음의 소리라는 웹툰 알아? 그것도 한때 그림체 진짜 구렸거든. 나중에도 구렸지만. 그래도 그림체가 많이 바뀌었어. 그런 웹툰이 몇 개 있었는데 그림체 진짜 거지 같다가 점점 좋아진 그림체. 똥에서 럭셔리 똥으로 바뀌었어. 총 몇 명? 아, 그래봤자 똥이잖아. 자, 127번 일단 푸세요. 아, 우리 홀수번 숙제였지? 유형 24번 몇 번 남아있어? 128번 남아있죠? 128번 푸세요. 닥쳐. 그 다음에 132번. 그 다음에 134번. 그 다음에 140번. 142번. 까지만 가볼까, 일단? 기기? 가지. 128번. 200개의 자연수 중에서 AK는 K의 배수의 집합입니다. 자, 4의 배수랑 2의 배수예요. 자, 4의 배수가 많아요? 2의 배수가 많아요? 당연히 2의 배수가 더 많죠? 3이죠? 그리고 내가 요런 거 만나면 교집합부터 연산하라 그랬어? 합집합부터 연산하라 그랬어? 그렇지. 교집합부터 연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분배. 맞지? 그래서 A2와 A4가 나옵니다. 그때 너희들은 둘은 무슨 관계 있다? 포함 관계 있거든. 그럼 교집합은 분명히 A2 또는 A4 둘 중 하나로 좁혀질 거야. 맞나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얘네들도 어때요? 그렇지. 포함 관계 있기 때문에 A2와 A6 둘 중 하나가 나올 겁니다. 맞나요? 그리고 둘이 합집합 해주면 되겠다. 맞지? 자, 합집합도 하나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하죠. 없지는 않죠. 맞죠? 불가능한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얘가 뭐일 때? 이런 거. 둘이 무슨 관계 있도록 할 때? 약수배수 관계 있도록 할 때는 합집합도 심플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집합부터 먼저 연산하는 문제도 있기는 해요. 알았죠? 알았죠? 근데 대부분이 지금처럼 약수배수 관계 없기 때문에 하나로 표현이 못하거든. 그래서 A2 교집합을 먼저 분배를 하는 거죠. 자, 갑니다. 디니씨, 얘 합쳐볼게요. 2의 배수와 4의 배수의 교집합은 누구야? 그렇지. 2의 배수와 6의 배수도 그럼 둘이 합집합을 해봅니다. 맞나요? 자, 하나로 표현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이는 뭐 해야 되겠어? 말 그대로 의미를 해석을 해봐야 되겠다, 그지? 맞지? 자, A4 합집합 A6, A4 합집합 A12. 자, 간다. 둘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누구 하나만 딱 찾으면 끝나. A6가 아니라 6이라는 원소 하나만 생각해봐도 틀렸지. 6이라는 원소는 얘에 의해서 생기는 놈이다, 그치? 얘에 의해서 생기는 놈 어떤 거 있어? 뭐 예를 들어서 6과 뭐 12는 쟤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 18과 이런 것들 맞죠? 쟤가 아니라 얘에 의해서 생기는 놈들. 근데 여기서는 두 개 자체가 어때? 사실 약수배수 관계 있지. 합집합하면 뭐 나와?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다르죠. 됐죠? 그래서 디귿은 거짓. 태연이 자, 니은은 하나로 표현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풀어줘야 돼요? 자, 그렇지. 뭐 언제 나오는 거야? 저 뒤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라고 해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찾을 때 맞지? 어떻게 찾으라고요? Na3, Na4, 마이너스 Na 그렇지. 3 교집합 A4 그게 12 맞지? 교집합을 합칠 때는 뭐해? 배수집합에서는 최소 공배수 만약에 이게 약수집합이었다면 최대 공약수 맞죠? 됐죠? 끝. 그래서 얘 개수 몇 개야? 200이야야? 몇 개야? 66개야? (64는) 뭐야? A4는 200이야라니까? A12는 10의 배수 17개야? 그렇답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렸네요. 그럼 답은 1번이겠네. 맞냐? 아니 안 풀었어? 아니 풀었는데 왜 이제 계산을 해? 아 진짜 가자. 니은 참이겠네요. 됐죠? 자 132번 갑니다. 자, 132번과 134번은 뭐에 관련된 거예요? 대칭차집합. 자, 대칭차집합에 대해서는 내가 외우라 그랬죠. 일단 대칭차집합을 나타내는 거. 나는 일단 보통 삼각형이라고 하긴 하는데 그 삼각형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대칭차집합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두 가지 표현 기억하라 그랬죠. 하나는 뭐고 하나는 뭐예요? A 빼기 B, 합, B 빼기. 또 하나는 뭐예요?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뺍니다. 알았죠? 둘 다 자주 나오는 편이고 둘을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에서는 예로 나오지만 예로 풀 때 더 쉬운 문제가 있거든. 문제에서는 예로 지금처럼 예로 나와 있지만은 우리가 이걸로 풀었을 때 훨씬 쉬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쉬워서 없지만 그래서 왔다 갔다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둘 다 쓸 줄도 알아야 되고 보고 읽는 게 끝이 아니라 알았어요. 아까 보니까 지금 방금 물어보니까 이거 대답 못하는 사람들 많던데 외워야 돼요. 알았죠? 너희들이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어쨌든 대칭차집합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칭차집합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거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그랬지. 딱 두 개만 외워져 그랬지. 뭐랑 뭐? 교환법칙, 결합법칙. 맞죠? 맞죠? 그래서 얘 성립하죠? 얘는 결합법칙 풀죠? 어머 풀고 나니까 뭐 하고 싶어요? 교환법칙을 써볼까요? 그럼 A와 A의 연산이 나옵니다. 그냥 A면 하면 되겠네가 아니라 A 연산 A 뭐야? A 빼기 A 합집합 A 빼기 A 뭐야? 공집합이죠. 공집합과의 연산입니다. 맞니? 그럼 뭐야? 공 빼기 B 합집합 B 빼기 공 뭐 나오네? 그냥 B가 나오네. 뭐야 이거 틀렸잖아. 됐죠? 5번 하고 넘어가야지. 그러면서 이걸 찾으면서 동시에 무엇을 얘는 참이다 이런 게 나오는 거지 같이. 알았죠? 네, 갑니다. 134번. 그러면서 나오게 된 게 이런 연산은 본 적이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나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 유형이 지금 몇 번인지 모르겠는데 134번을 포함하는 유형 아마 대칭차집합의 여집합이라는 유형으로 되어 있을 거야 이름이. 여집합이라고 해서 대칭차집합의 여집합이라고 해서 뭔가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알고 있는 대칭차집합에서 끝내세요. 그거 외울 시간에 다음 유형 넘어가고 다음 단원 넘어가세요. 알았죠?
그런다. 일단은 뭘 의미하는지 모르니까 그대로 일단은 써봐야 되겠네. 자, 바꿔보자. 얘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게 가장 편할까요? 무슨 차집합? 웬 차집합? 차집합이 어떻게 나와? 합집합인데 어떻게 차집합으로 가? 뭘 분배? 아, 드모르간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드모르간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드모르간을 써볼까요? 그럼 뭐 나와요? A여집합, 교집합, B여집합 나옵니다. 거기다가 합집합, A교집합 하래요. 그거 어쩌라고요? 그래서 뭐요? 자, 요 녀석은 사실 딱 보자마자 어머 이거 대칭차집합이랑 연관되네 라고 넘어가지 못합니다. 하려면 할 수 있어. 결과를 아니까. 어떻게? 어떻게 생각을 해볼까? 이렇게 전체를 드모르간으로 써주는 거야. 그러면 가능은 해요. 근데 이걸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할까? 아니, 학생들은 못해. 결과를 아니까. 지금 이게 몇 번 유형이야? 그 유형에 있으니까 그 생각을 하는 거지. 껴 맞춰 가는 거지. 그거는 어떻게 그 본인이 스스로 생각을 했다고 할 수 있니? 그치? 이거는 그렇게 못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이건 뭐예요? 그려봐야지. 합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어디 말하는 거야? 얘는 교집합. 어머? 하고 나니까 어때? 아, 이 녀석의 여집합이네. 즉, 이거 뭐네? 대칭차집합의 여집합이 나오네. 그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럼 이제 기억부터 출발합니다. A 연산 B는 뭐예요? A 대칭차집합 연산의 여집합. 우변은 뭐예요? 뭐래 이거? 대칭차집합의 여집합. 맞죠? 그럼 여집합끼리 떼고 생각하면 속의 것들끼리 같아요, 달라요? 같죠? 맞죠? 니응합니다. A 연산 A는 A 연산 A의 여집합. 방금 풀었기 때문에 바로 알지만 우리 이거 못 외우고 있죠? 그래서 대칭차집합을 연산해보면 A 빼기 B에서 A 빼기 A에서 A 빼기 A를 합집합한다. 뭐 나와? 공집합. 그래서 공집합의 여집합이니까 3이죠. 됐죠? 그런 식으로 갑니다. A를 열심히 연산하고 또 연산하고 또 연산하고 또 연산합니다. 자, 앞에 A 연산 A가 있었어. 방금 계산했지? 뭐 나와? U. 거기다가 또 연산을 하세요라는 거는 또 연산을 하시면 됩니다. 하면 뭐 나와? U 빼기 A, A 빼기 U. 뭐야? A의 여집합 나오죠. 근데 그 녀석의 여집합이니까 A 나오죠. 또 A. 뭐 나와요? U. 자, 그러면 두 개에서 끊으면 뭐 나오지? 세 개에서 끊으니까 뭐 나왔지? 네 개에서 끊으니까 뭐 나와요? 홀수 번째에서 끊으면 A, 짝수 번째에서 끊으면 U, 홀수 개를 합성하면 A. 참, 됐음? 끝. 규칙 찾기네요. 되었나요? 예. 140번. 자, 가자. A교 B가 1과 4, A교 B가 1과 4. 그 말은 겹친다. 그러니까 A도 1, 4. B도 그리고 겹치는 거는 1, 4 외에는 다른 거는 없다. 그것도 중요하다. 그것 때문에 애들 많이 틀린다. 쌤 답 두 개인데요. 이러는 애들 보통 겹치는 거에 1, 4가 있다에만 포인트 두는 거. 1, 4 말고는 없다를 포인트 안 두는 사람들. 알았음? 자, 어쨌든 1, 4를 가지고 생각해. 얘가 얼마란 얘기야? A는 얼마네? 그럼 B 나온 거 아니야?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A도 나왔고 B도 나왔습니다. 혹시 겹치는 거 1, 4 말고 다른 거 있는 점지 한 번 더 눈으로 확인하시고 그리고 A 빼기 B와 B 빼기 A의 대칭차집합 계산하래요. 맞죠?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끝. 끝. 얼마예요? 13이냐? 네. 다음. 또 있나? 42번. 너희들 하세요. 알았죠?
이게 왜 터프지? 해볼까? 자, 가자. A 빼기 B와 B 빼기 A를 합집합을 했어요. 그때는 뭐가 나와요? 0과 1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에는 뭐밖에 없다? 0과 1밖에 없다. 오, 근데 선생님, A의 원소 누가 보여요? 그거 어디 있다는 얘기야? 가운데. 아, 같이 가지고 있었네. 그러면 여기서 이걸 포인트로 가는 거지. 2가 어디 있어야 돼? 가운데. 여기 있어야지. 그 말은 여기 둘 중에 하나가? 그러면은 얘가 2일 수도 있고 얘가 2일 수도 있고 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맞죠? 여기에 원소가 0, 1밖에 없는 경우를 찾아가세요라고 하면 되겠네. 알았음? 1번. A-3 뭐일 때? 2번. A-2가 뭐일 때? 근데 얘는 두 가지로 나뉘죠. A가 뭐일 때? A가 뭐일 때? 그래서 얘는 A가 뭐냐? 각각을 뭐 하시면 돼요? A도 찾고, B도 찾고, A도 찾고, B도 찾고, A도 찾고, B도 찾고. 됐죠? 자, A 3 넣어보자. 뭐야? 3과 2와 7. 딱 봐도 틀린 거 같네. 얘는 뭐야? 2와 3과 1. 말이 돼요? 안 돼요? 2, 3은 맞지만 여기 들어가는 게 1, 7이다. 그치? 탈락. A 2 넣어보자. 뭐야? B에 넣어보자. 뭐야? 자, 2와 3은 가운데 들어가고 그냥 남는 게 0, 1. 이게 답이네. 맞죠? 얘는 틀렸다는 걸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끝. 여기까지. 어때요? 정말 쉽죠? B는 어디 있냐, 근데? 아, 모두 원소의 합. 6? 그럼 답은 8? 끝. 어때요? 정말 쉽죠? 자, 여기까지. 못 푼 사람, 못 푼 거 있는 사람. 없죠?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자, 어느 학급에서 진로 체험 활동으로요, 직업 체험과 대학 탐방을 실시합니다. 이 학급 학생 31명은 뭐야? 31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결과, 직업 체험과 대학 탐방을 모두 신청한 사람은 5명. 자, 직업, 대학. 보통 AB로 이름을 붙이겠지? 자, 모두 신청한 사람 5명, 여기. 직업 체험과 대학 탐방 중 어느 것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3명. 자, 그러면 뭐다? 전체 집합에 몇 명 들어가야 된다? 아니, 전체 집합에, sorry. 합집합에 몇 명이 들어가야 된다? 28명. 맞죠? 그리고 직업 체험을 신청한 학생 수는, 자, 가자. 뭐야?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잡으면 A 플러스 B는 얼마예요? 23이면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직업을 신청한 학생 수는 뭐야? A 플러스 5죠. 대학 탐방을 신청한 학생 수는 5 플러스 B죠. 그 녀석의 2배다니까 2배 하면 같다지. 그럼 A, B에 대한 식 2개 세웠네. 연립하면 되겠습니다. 맞나요? 자, 원래 요 녀석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할 때 무슨 유형으로 들어와 있지? 사실은 유한집합의 원소 개수죠. 그래서 뭐로 넘어가냐면 A 유한집합의 원소 개수다. 이름은 뭐 안 써도 되겠죠? 원소의 개수. 자, 가자. 원래 공식은 뭐다? 합집합의 원소 개수를 세는 겁니다. 오늘 아까 앞에 문제 풀 때 했었죠? 뭐예요? NA에다가 NB를 더한 다음에 NA 곱을 빼면 된다. 맞죠? 두 번째 NA 합 B 합 C는 합집합의 합집합은요. 일단 NA, NB, NC 다 더합니다. 왜 이런 연산을 해요? 이렇게 해야만 하니? 아니죠. 문제에 주어진 게 이거밖에 없을 때 행하는 작업이죠. 여기다 뭐예요? A교B랑 B교C랑 C교A의 원소개수를 뺍니다. 맞니? 다음. 거기다가 다시 한번 A교, B교, C를 더해요. 자, 근데 우리 지난번에 설명할 때도 이렇게 했었어. 무조건 이거 따라간다? 아니죠. 뭐? 또는 우리가 공식을 쓸 수 있는 상황, 즉 문제에 물어보는 놈과 주어지는 놈의 재료들. 그 재료들을 살펴봤을 때 이 네 가지로 이루어졌으면 공식이고 그게 아닌 다른 것들이 주어지기 시작하면 뺀다요 그림이죠. 얘도 마찬가지죠. 얘네들을 일부 몇 개를 묶을 수 있기는 하다. 몇 개는 묶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 녀석들이 전부 다 뭐? 주어지거나 물어볼 때, 주어지거나 물어보는 대상으로 얘네들을 다 다루고 있을 때 뭐예요? 공식을 쓰는 거죠.
그럼 그 외 나머지는 전부 다 벤 다이어그램에서 찾아가라 그랬어. 이 공식을 만드는 과정도 벤 다이어그램이었잖아. 기억나지? 막 A, B, C 해놓고 A의 원소 x 다 세봐 카운트하고 B도 다 세봐 뭐 하면서 막 중복된 거 지우고 이렇게 했었던 거 기억나지? 그런 방식으로 찾아간 거랑 똑같이 마찬가지로 벤 다이어그램 그려주시면 됩니다. 지금 내가 한 게 바로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푼 거죠. 어쨌든 연립해서 A, B를 찾아주면 되고 답은 뭐야? A가 아니라 B가 아니라 A 플러스 5로 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맞나요? 예. 끝. 설명 더 안 해도 되겠지? 답 얼마 나왔어 그래서 현수야? 22. 2번 나온답니다. 혹시 다른 답 나온 사람 없죠? 갑니다. 82번으로 갈게요. 어느 학급의 학생 36명 중에서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는 학생이 12명, 고양이를 키우는 학생이 6명 있습니다. 강아지도 고양이도 둘 다 키우지 않는 학생 수를 A라고 할 때 A의 최대 최소를 찾아주세요. 뭐야? 강아지, 고양이. 어느 것도 키우지, 것이라고 하는 거 좀 그러네. 어느 동물도 키우지 않는 사람. 여기다, 그치? 뭐예요? A 합 B의 전체 여집합. 즉, 전체 집합 NU에서 NA 합 B를 뺀 거다. 맞니? 그 녀석의 최대 최소예요. 근데 전체 집합은 몇 명으로 고정? 36명으로 고정. 어머! 그럼 이건 뭐야? 이 녀석의 최대 또는 최소를 찾으세요다. 그치? 그럼 이 녀석 전체의 최대 최소면 뭐야? 이 녀석이 뭐면 되겠네? 최소거나 최대가 되면 되겠다. 그치?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맞나요? 자, 그럼 결국 뭐다? 합집합의 최대 최소 찾기. 자, 최대 최소 찾기 유형 기억나요? 요 공식을 거의 90% 이상 쓴다 그랬죠. 최대 최소 문제는. 자, 밑에 거 지우고 갈게요. 최대 최소 문제는 결국 어디서부터 출발? 합집합을 물어보든 교집합을 물어보든 최대 최소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출발? 합집합부터 출발이야? 교집합부터 출발이야? 최대값부터 출발이라 그랬죠. 뭔 소리야? 합은. 자, 간다. 여기가 뭐예요? 최대면. 얘는 보통 상수로 나옵니다. 맞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있나? 없지? 자, 뭐 예를 들어서 얼마나 할까? 그냥 20A로 할게. 얘들은 주어진다. A, B는. 그리고 얘가 뭐면 돼? 최소면 됩니다. 두 번째 얘가 최소면요. 얘네들은 상수로 주어져 있을 때 얘가 최대면 됩니다. 그래서 합집합의 최대 최소 문제나 교집합의 최대 최소 문제는 같은 문제입니다. 합집합부터 고민하나요? 교집합부터 고민하나요? 현수씨? 맥스부터 고민합니다. 무조건 최대값. 맞죠? 교집합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은 둘 중에 작은 놈을 그대로 가져가면 되죠. 쏙 들어가도록. 맞지? 두 번째, 합집합의 최대값은 절대로 어디를 벗어날 수 없다? 전체 집합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A 플러스 B를 구해봐서 전체 집합의 원소보다 많다면, 크다면 그때는 얘를 2로 끊고 최소값 찾으면 되겠죠. 교집합 찾으면 되겠죠. 알았죠? 그런 방식으로 푸는 거였습니다. 기억나나요? 됐죠? 자, 가자. 강아지 몇 명? 강아지 키우는 사람 몇 명? 강아지 몇 명? 그러니까 말이 좀 이상하다, 그지? 강아지 12명. 고양이 키우는 사람 몇 명? 그럼 얘가 최소면? 얘가? 얘가 최소면? 얘가? 자, 우리는 고민합시다. 교집합의 최대값 얼마예요? 됐죠? 합집합의 최대값 얼마? 전체 집합을 벗어날 수 없기는 한데 18밖에 안 돼. 되었니? 가자. 그럼 끝났네. 얘가 전체 집합을 못 벗어나니까 18에서 끊고, 만약에 얘네들이 전체 집합보다 크면은 전체 집합에서 끊고. 자, 얘는 얼마면 돼요? 얘는 얼마면 돼요? 끝. 이게 무슨 터프야. 됐지? 강아지도 고양이도 키우지 않는 학생의 최대 최소는 그래서 뭐다? 36에서 18을 뺀 거, 36에서 11을 뺀 거를 각각 최소값, 최대값으로 갔습니다. 맞나요? 얼마? 18, 24. 둘이 더하면 답은 42. 답은 4번. 됐니? 맞게 푼 사람? 아니, 뭐 틀린 사람? 없죠? 맞게 풀었죠? 승호? 네, 갑니다. 마칠까?
농담한 거죠. 진짜 하기 싫지 않니? 너네가 하기 싫지 않냐? 그러잖아. 재미없지? 집합. 그래. 그니까 이게 솔직히 절대부등식 정도가 되면 모르겠는데 이게 집합이라서 그래요. 집합. 아, 그럼 문제나 풀 걸 그랬나? 내일 일찍 일어나야 돼서 그럼 집에 가서 숙제 안 하고 잔다는 얘기네요. 손들어. 손들고 있어. 양손 다. 수업 끝날 때까지 손들고. 왜? 집에 가자마자 잘 생각해. 손들어. 숙제는 언제 하는 겁니다? 당일날 하고 자는 겁니다. 알았죠? 손들어. 손들어. 바짝 들어. 왜? 손들어. 엉덩이도 5cm 들래? 의자에서? 들어. 그죠? 자, 갑니다. 천송이 내봐. 야, 천송이가 뭔지 아냐? 진이 알아? 아, 어디서 나왔게? 어? 뭐라고? 아나? 오, 별구대, 별구대. 별구대. 그, 전지현. 거기, 남자, 김현수가 뭐나 김수현이 극중 이름이 뭐였지? 도매니저. 이름 뭐지? 아, 도민준. 아. 자, 천성이 내반 학생을 대상으로요. 교내 체육대회에서 축구, 배구, 농구 경기에 어쩌고저쩌고 15, 14, 15. 축구 경기, 농구 경기에 또는이네. 참여한 사람은 26명. 배구 또는 농구 24명. 축구, 배구는 동시에 참여할 수 없다. 천성이 반 학생을 찾으세요. 자, 다 재료들이 나왔네. 가자. 축구 A, 배구 B, 농구 C. 간다. NA 얼마예요? NB 얼마예요? NC 얼마예요? 축구 또는 농구 N, A 합 C 얼마예요? 여기서 너희들은 바로 자동으로 C다 이거. 교집합 찾으러 가야지. 얼마예요? 다음 배구 또는 농구. 배구 농구면 BC? B합 C 얼마예요? 그럼 여기서도 자동으로 너희들은 찾아왔었어야지. 맞나요? 네. 다음. 축구, 배구는 동시에 참여할 수 없다. 즉, A와 B는 서로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 벤더그램 가도 좋고요. A, B가 뭐예요? 그리고 또한 누구도 0? 그래서 이거는 뭐다? 아, 지워버렸지만 공식을 쓰면 되는 문제네도 좋고요. 아, 독특하네. 벤다이어그램 그려야 되겠네도 좋아요. 나는 벤다이어그램을 좀 더 좋아하긴 합니다. 근데 학교 서술형에서는 아마 벤다이어그램 그리지 말라고 할 겁니다, 쌤들이. 그때는 식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지. 알았지? 식으로 풀까? 벤다이어그램을 풀까? 식으로 풀어볼게요, 그러면. 자, 간다. 뭐야? 전체 집합이 있어? 아, 전체 집합을 구하는 거구나.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니까. 알았죠? 이게 곧 전체 집합. 찾아가자. 뭐 하면 돼요? 15 더하기 14 더하기 1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0 플러스 0. 됐죠? 어때요? 정말 쉽죠? 35겠네? 너희 반 몇 명이냐? 학교? 아, 진짜 적긴 적다. 25? 진이? 27? 좀 많네? 너희는? 승우는? 26? 우건이는? 이젠 20명대가 기본이 됐구나. 뒤지고 싶냐? 뒤지고 싶냐? 5전반 5반이 80명. 내가 입학하던 국민학교.
한 반에 60명 맞아요. 근데 이게 이름이 내가 3학년 때 바뀌었거든. 3학년이 되면서 그때부터 초등학교로 이름이 바뀌면서 학교를 엄청 지었어. 이때부터 바뀌었어. 사실은 이때도 거의 50명 아니 중반 때였고 50명이라고 하자. 여기서부터 35명 정도로 바뀌었어. 이때부터. 그 이제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대충 전부 다 한 반이 우리 반 내가 지난 반은 한 33명 내외였거든. 그 이게 한참을 갔어 사실. 한참 동안 30명대를 유지했어. 근데 이게 지금으로부터 한 8, 9년 전쯤인 것 같아. 그때 즈음을 기준으로 30명 미만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그런 학교나 반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요새는 그냥 20 중반이 거의 기본이 된 것 같아. 그러면서 폐교하는 학교들도 많아졌고 학교를 줄일 수도 있지. 학교를 줄일 수도 있지. 물론 반을 줄이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전교생이 너무 줄어버리면 성적을 어떻게 매겨? 내가 그 교육 쪽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면 그럴 것 같아. 이게 200명, 300명이 되니까 그래도 성적을 매길 수 있잖아. 상대평가로. 근데 이게 100명대대로 떨어져 봐봐. 1등급 받는 학생들이 서너 명이야. 있지. 90명대 있지. 저기 어디냐? 그 새로 생긴 학교. 아, 해밀고. 거기는 근데 새로 생겼으니까 그렇다 치자. 왜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어, 사실. 옆에 주변의 학교들이 되게 조그만데 굳이 100명대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걔네들이 1등급이 4명, 3명이야. 어떻게 성적을 매겨? 다른 학교 또는 예전 조금만 몇 년 전 기준으로만 생각해도 10등이다. 오, 잘했다, 야. 요새 거기서는 저 5등이에요. 와, 잘했다. 저 근데 2등급이에요. 이게 뭐야? 이게 말이 돼? 내가 교육청 쪽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좀 차라리 거리를 멀게 하는 대신에 뭔가 뭐 예를 들어서 셔틀을 하든 뭘 하든 인원수를 좀 어느 정도 유지해서 또는 뭐 시와 손을 잡아서 학생들 무료 뭐 이런 식으로 하든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학교를 좀 조금은 지금보다 조금은 멀게 다닌다고 하더라도 학교를 줄여야 될 것 같아. 내 생각은 그래요. 그지 않냐? 성적을 매겨야 되는 곳인데 어떻게 매겨? 난 이해가 안 됩니다. 농어촌 지역도 아니고 농어촌은 그러잖아. 그럴 거 아니야. 막 분교들 거기는 진짜 적지. 전교생이 막 10명 막 이런다는데 지금 7명. 어? 영화에도 난 영화에서밖에 그런 학교를 못 봐서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렇다며. 자 끝났어. 아 196번 남았죠. 자 어느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동통신에 가입한 학생 수를 조사했습니다. KT와 SK와 LG텔레콤 그래서 이동통신에 가입한 사람이 왜 LG가 제일 많죠? 뭔가 이상한데요. KT가 제일 두 번째, SK가 왜 적어? 말도 안 되는 수치다, 그지? 자, 어쨌든 그렇대요. 19, 16, 22. 그때 모두 가입한 사람은 5명. KL 회사의 이동통신에 모두 가입한 사람은 17명이다. S 회사 이동통신에만 가입한 사람. 자, 뭔가 뭐 KSL이라는 집합으로 잡고 뭐 예를 들어서 K 합집합, S 합집합, L부터 해서 주어져 있는 NK, NS, NL 이런 걸 다 식으로 써보겠다, 그렇지? 그냥 써보면 알겠지만은 어때? 좀 재료가 부족해요? 아니면 충분히 있어요? 충분히 있어? 아, 그래? 그럼 써봐야겠네. 부족하지 않았어? 아, 식으로요? 식으로 가기에는 재료가 많이 부족할걸요? 그죠? 그래서 식으로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어디로 가자? 벤 다이어그램 그대로 가자. 예. 그렇지 않을까? 사람 이름인데? 사람 이름 벤이 BN 아니야? 어. 그렇게. 궁금하면 찾아봐요. 자, 갑니다. 여기에 몇 명? 여기에 몇 명? 여기에 몇 명? 자, 세 개 모두 가입, 핸드폰 세 개 쓰냐, 얘는? 모두 가입한 사람은 몇 명? 자, 그 다음에 KL 회사에 모두 가입한 사람은 17명. 여기 몇 명? 그렇지. 그리고 S에 만.
맞죠? 여기에 최대 최소를 찾아달래요. 그럼 뭐 하시면 돼요? 얘네들을 최대한 많이 쑤셔 넣어주세요. 아니냐? 그러면 얘가 뭐가 나거든? 최소가 되거든. 얘를 최대로 만들고 싶으면 적게 넣어주세요. 끝. 이게 무슨 터프야? 맞죠? 자, 간다. 여기에 몇 명 넣으면 돼? 맞죠? 10명까지 일단은 요것만, 10명이 아니구나. 5명. 넣을 수 있다, 그치? 얘만 보면. 넣을 수 있는지 인원 한번 체크해볼까? 오, 충분하네요. 그게 바로 뭐다? 얘의 미니멈 값. 두 번째 간다. 여기에 몇 명? 여기 몇 명? 최소한으로 넣어버리는 거지. 안 넣어버리면 되겠지. 여기 다 때려 넣으면 되니까. 맞죠? 5명? 그게 뭐야? 끝. 둘이 빼세요. 답은 7. 답은 2번. 어? 틀렸어? 너 더 했지? 새끼야. 잘했다. 그래. 그렇게 해서 학교 시험 또 틀려와요. 아주 뿌듯합니다. 뺄셈을 가르쳐야 돼, 뺄셈을. 틀린 적 없어요. 제발 좀 평소에도 그렇게 하세요. 왜 그런 줄 알아? 시험 때 저는 실수 안 하니까 괜찮아요? 그러다가 큰 코 다 다쳐요. 내 친구 얘기 안 해줬냐? 내 친구가 전교 1등을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은 애가 있어. 물론 내신 말고 내신은 걔는 항상 3등, 2등이었다. 1등은 따로 있었고 수능 기준으로 고2 후반부에서 고3 때까지 전교 1등을 한 번도 안 놓친 애가 있었어. 전국 기준으로 1% 내에 항상 들던 애였어. 500점 만점짜리 시험을 볼 때, 그 뭐, 아까 말했듯이 전교 1, 2등 하는 애들 있잖아. 걔들도 내신을 치면은, 모의고사를 치면은, 같이 치면은, 500점 만점에 480점, 490점 받던 애들이야. 근데 그 전교 1등 하던, 모의고사 전교 1등을 항상 유지했다는 걔는 항상 496점, 497점이었어. 500점 만점에. 졸라 잘했죠. 근데 걔 재수했어요. 왜 그런 줄 알아? 실수했어. 수학을 답을 밀렸었어. 20점 나왔어요. 30점인가. 걔가 단 한 번도 실수를 안 했겠지. 그치? 근데 실전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걔 재수했어요. 재수학원도 안 다녔어. 지가 제일 잘하는데 뭐 하려고. 그래서 재수학원도 안 다니고 그냥 재수 1년만 시간 보내고 결국 의대 갔어. 공부 잘하는 애였으니까. 큰 소리 치지 마세요. 누구나 다 자빠질 수 있다. 알았지? 그래서 내가 한 번씩 실수를 한다? 다음에 또 실수할 수 있다. 절대로 한 번 한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번 하는 실수들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알았죠? 우스갯소리로 하는 소리도 있잖아. 뭐 사람은 언제나 실수를 반복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실수했던 실수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안심하지 말고 잘 공부하시오. 알았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잘들 가시고요. 집합 남은 거 싹 다 풀어오시면 됩니다. 행일도 푸세요, 이제는.